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요즘 조폭들은 어리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돈밖에 모른다고 할까요? 화천대유 이 김만배의 대장동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가 된 측근들, 바로 조폭들입니다. 이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승과 헬멧맨 최우양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한승과 최우양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만배 지시로 대장동 수익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에 다시 소액 수표로 잘게 쪼개서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참이 낯선 법이죠.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이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우양은 2021년 10월께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금 형식으로 넘겨받아서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이한승의 변호인은 어제 27일 첫 공판이 열리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소 사실은 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승, 최우양, 김만배가 공모를 해서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이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 전체 사실을 부인한다. 배임 행위부터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도 결국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만배가 버려들인 천문학적인 돈은 범죄 수익이 아니므로 이한승에게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화천대유 이사 최우양의 변호인은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 이렇게 주장을 하며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돈을 감춘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보석을 청구하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한승 변호인의 말입니다. 이한승은 보관 중이던 수표를 이미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러니까 이한승, 최우양이 구속되고 잡혀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하는 이 혐의만인데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 끝났고 증거도 다 갖춰져 있다. 이제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이건 범죄가 아니다. 우선 배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범죄 수익이 아니다. 이 주장입니다.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러니까 석방을 해달라. 이 검찰은 김만배가 모진상으로 풀려났을 때 이 최우양이 김만배의 아내를 만나서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으니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과연 보석 청구에 어떤 판단을 할까요? 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일 것입니다.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자신이 위원장인 당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이 민생정책 중심의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란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세계 최초로 기본 시리즈 같은 이상한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제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소득을 국가 단위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그는 변호사만 데리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글쎄요 이번엔 과연 얼마나 따라갈까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이번 검찰 출석은 두 번째지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범죄 중에 가장 주목받는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받기 위해 검찰에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언론이 이재명 의무 총력전에 나섰다고 표현할 정도까지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예의,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 등으로 재차 규정하면서 이재명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는데 바로 희생양이 됐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치보복을 합니까? 원내대표 박홍근이 어제 오전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검찰을 향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다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를 듣고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올감했다. 이제는 돌고 돌아 또 대장동 타령을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경찰이 이를 오랫동안 뭉개다가 1차 무혐의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경찰도 검찰의 지휘 아래 재수사 끝에 두산건설 부부는 제3자 뇌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로 네이버, 차병원 등 엄청난 광고비를 낸 기업들의 부당한 특혜가 주어진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사건을 뭉갠 경찰과 그리고 친문 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삼류소설이라니요. 조폭과 도지사 그리고 북한까지 얽혀있는 이런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가 어찌 삼류소설입니까? 박홍근은 돌고 돌아 또 대장동 타령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고 돌아 대장동 타령을 한다. 대장동 게이트는 아직 윗분인 그분을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며 당연한 개발업자의 기부 체납을 공익 환수라고 포장해서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제가 보기엔 잘못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게 드러났습니다.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돌고 돌아 대장동 타령을 한다니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팔이 정말 이렇게까지 안으로 굽는 것입니까? 정치검찰이 오로지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의 대장동 연루 의혹에 있어서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유동규, 남욱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장동 일당에 엇갈린 진술들 가운데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만 모아 거짓의 집을 지어놓고 이 대표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참 문학적 표현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좀 그만 우려드시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와 남욱을 너무 우려먹는다. 그 사람들이 말에 너무 의존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박지원 역시 라디오에 나와 검찰은 이 대표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변증만 올리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들. 권력이 작동한 이런 초대형 부패 사건에서 범인들이 자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는 게이트에서 지금 김만배만 제외하고 당사자인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이미 돌아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고 이제 김만배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재명이 결제한 온갖 문수들이 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장동을 두고 지적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당군 일에 최대 공공환수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든
어제 오전 회의에 민생을 내세우던 이재명은 오후에는 검찰에 적대적 표현을 쓰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인설에서 이재명이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고문에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거도 카드라도 필요 없다. 카드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써놓으면 거기서 끝이 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26일에는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났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부각하려는 것, 국가폭력으로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25일에는 페이스북에다 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규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26일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규정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사필규정. 과연 이재명은 사필규정을 외쳐도 괜찮은 걸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사필규정이라는 바로 하늘의 벌이, 천벌이 내렸을 때 권력으로 정의를 왜곡시킨 자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필규정인 것입니다. 아마도 검찰은 이번 대장동 소환 조사를 마치면 성남FC 사건과 함께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친명계에선 국회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험 후에 김남국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 자신들을 수사하면 무조건 탄압입니까? 그리고 정치 탄압, 거기다가 정직 죽이기 이런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다시 김남국의 말입니다. 당 대표에서가 아니라 정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 참 대단한 말들입니다. 도대체 이재명이 누구의 정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이재명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투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이처럼 남용하니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진석이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 당장 제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아라. 사퇴 목소리는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나왔습니다. 5선이나 되죠.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기소되면 당직자들이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는 당헌 80조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 당대표 될 때 당헌 80조를 개정을 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 물러나지 않도록 했죠. 자, 이제 대장동 사건 뒤에 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백현동 사건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은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꿰찬 뒤에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에 딱 앉아서 모든 걸 심사하는 권력을 누린 자입니다. 모든 길제 세력 이걸 정진상이 다 체크하고 중간 사인을 해야 했죠.
그런데 정진상은 이재명의 또 하나 게이트인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특혜 로비스트인 김인섭을 두고 사업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관계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인섭이 2015년 1월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지 그 정모라는 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영입이 된 지 딱 한 달 만에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는 등 개발 사업이 급진전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에게서 사업 지분 50%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김인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순간 감옥에 가니 말입니다. 어쨌든 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50m 옹벽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는가 하면 100% 임대 아파트 조건으로 허가를 맡은 뒤에 90% 일반 분양으로 바꿔서 무려 3,100억에 이르는 개발 이익을 거두게 했습니다. 바로 그 김인섭이라는 자는 백현동 개발 당시 한국하우징기술 전 대표로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자입니다. 정진상은 김인섭과 연락 사실을 부인했는데 놀랍게도 115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진상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백현동 사고와 관련해 김인섭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 경찰청의 김인섭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아시아 디벨로퍼의 대표 정모는 경찰에 김인섭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고 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며 사업 지분 50%를 주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인섭과 정진상 두 사람이 115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통지서에 적시했습니다. 절반의 권리를 준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김만배가 자기의 절반의 권리를 정진상, 김용 그리고 그 뒤에 그분에게 드린다. 그걸 이재명 측에 드린다. 언론은 그렇게 본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김인섭에게 준다. 그 김인섭은 이미 70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면 1,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김인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수뢰 금액은 우선 70억입니다. 한편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일부는 경찰이 송치한 김인섭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移送받았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과연 김인섭은 이재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혼자 힘으로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50m 옹벽 아파트를 건설했을까요? 그 답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나경원이 물러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과 안철수가 아주 날이 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되면서 더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일부 언론은 유승민 출마설을 아직도 내고 있지만 그러세요. 유승민은 아마 출마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바쁠 겁니다. 나와봤자 패배가 뚜렷한 선거이니까 말입니다. 김기현은 26일 라디오에서 이 안철수가 최근 공천 공포 정치를 한다고 이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공천권이죠. 이 김기현이 말은 내렸습니다. 안철수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개적 행보를 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당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다. 쉽게 말하면
안철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천부터 사천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본인이 대권 행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천권 남용 우려가 있다, 이런 역공을 편 것입니다. 그러자 안철수는 마포갑 당협 간담회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거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공천에서 봐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못 받았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을 겨냥을 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원내대표 때 신세를 진 당협위원장이 이기직이 많으니까 이 공천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대표가 영남에 자기 친구를 꽂으면 할 수 없이 당선이 된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한 수도권이 전멸하는 것이다. 글쎄요, 좀 심한 말 같기도 합니다. 김기현이 안철수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라면서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제가 당은 달랐지만 윤석열 후보와 함께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김기현은 안철수는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중도정당으로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왔다, 이런 얘기고, 안철수 얘기는 그래도 지금 정권을 되찾아 오는데 가장 1등 공신은 단일화를 해준 자신이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언론은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지지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할까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물러난 나경원에게 동시에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박힌 돌 김기현은 나경원은 2019년 광화문에서 민주당 정권 타도를 외치며 싸워왔던 동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자, 이 굴러온 돌이죠. 안철수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낮은 의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나 뵙고 싶다. 같은 수도권 정치인으로서 친윤을 내세우는 김기현보다 자신이 나경원과는 좀 더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김기현은 김무성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현직 의원 모임이죠, 마포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마포 포럼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는 부부관계와 같아야 한다. 필요하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부부간에 그렇게 대화를 열심히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김기현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낫다. 자,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경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25일, 바로 이틀 뒤인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25일과 26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기현 40.0%, 안철수 33.9%. 16일, 17일의 직전 조사와 대비를 해보면 김기현은 0.3%포인트가 감소를 했고 안철수는 16.7%포인트가 치솟았습니다. 리얼미터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안철수가 나경원의 표를 상당수 흡수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차이는 6.1%포인트로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4.8%포인트 안쪽이 돼서,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서 양강구도가 선명해졌다. 결선 투표를 가정한 김기현, 안철수의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48.0%, 그 안철수 40.8%로 오차범위 내에서 김기현이 앞섰습니다. 이 결과는요, 이틀 전 YTN 양자대결 여론조사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가 김기현과 양자대결을 하거나 나경원과 양자대결을 할 경우에 모두 이겼습니다. 리얼미터 분석이 이렇습니다. 나경원과 대통령실의 갈등 기간에 비윤 표심도 강해지지만 역으로 이에 대항해 전통 보수층도 결집을 한 것 같다.
김기현은 이제 대세론 굳히기에 총력전을 펼 계획입니다. 자신의 보수 정통성을 지켜온 적자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는 수도권 대표론을 주장하면서 청년과 중도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는 아무래도 자신이 나경원의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최근 지지율 폭등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을 찍어 누르던 김장인대 실망한 일부 보수층과 중도층이 우리 쪽에 모인 결과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와 그리고 막상 당의 권리당원의 당심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권리당원이 하는 투표, 바로 당심에는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 결과를 곧 드러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이 물러나자 이튿날, 바로 이튿날인 26일 당 지도부 정진석, 주호영 등과 오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땐 신은식, 태영호 등 초선 의원들을 불러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밥을 먹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돈이지만 대통령이 참모들과 그리고 아니면 당뇨들과 밥을 먹는 것은 언제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경원을 쓰러뜨리는데 당도 초선 의원들도 큰 공을 세웠다고 대통령이 본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본 걸 겁니다. 당에서는 나경원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극언을 쓴 대통령실과 협공을 하면서 나경원 주변을 아주 적막강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한숨을 더 떴습니다.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경이.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도대체 장관급이라는 저출산이 부위원장이나 기후대사가 뭐라고, 그 무부수 명예직이 뭐라고 그 자리를 받았다가 당대표에 나서는 것이 정치적 사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3.8 전당대회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나경원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윤 당대표를 직접 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나저나 친윤의 비토로 나경원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제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KBS에서 장제원은 이제 권력이 원성을 뗄 때마다 표적이 될 것이고, 결국 이번 사태 최대 패배자는 윤석열도 나경원도 아닌 장제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장 의원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권력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인자일 경우에 그는 몸을 더 낮추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